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기쁜 소식으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지난번에 유튜브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새마을 50주년 기념으로 새마을 노래 유튜브 공모전이 있었는데, 이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세네갈 음보르비란 마을이 대상을 받았다는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사하라 사막이 들려주는 노래로 제가 유튜브를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뭐 저 혼자만의 영광이 아니고 여기 사하라 사막에서 새마을 노래를 불러준 우리 사막 마을의 어린 친구들, 그리고 이제 영상을 재밌게 봐주신 전부 여러분들의 어떤 공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으로 먼저 오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큰 상을 받았지만은 제가 뭐 유튜브 만드는 전문가도 아니고 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제 유튜브 많이 보셨지만은 그냥 뭐 휴대폰으로 찍고 그냥 뭐 설렁설렁 그냥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저는 뭐 그렇게 뛰어난 테크닉을 알지도 못하고 다른 작품들은 아주 뭐 테크닉적으로 우수한 작품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세네갈 음보르비란 마을이 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뭐 저에게는 영광이다. 정말 과문의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큰 상이 제게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올해 뭐 썩 잘한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세네갈에서 지낸 날보다 한국에서 지낸 날들이 더 많았어요. 그 이유는 세네갈에서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가지고 뭐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으로 급히 피신을 갔다가 한 6개월 정도 한국에서 머물다가 이제 세네갈로 다시 날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상을 받고 도대체 이제 원래 세네갈에서 했던 일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4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기계화 파종을 했습니다. 비어기계화 파종. 이제 사람들이 아주 기계화 파종을 하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처음에는 여기 기계가 막 자동화니까 여기 뭐 복토 깔고 벽시가 파종되고 다시 이제 복토 얹고 하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정신 못 차리던데 지금은 굉장히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뭐 손톱 손질 하는 사람이 없나, 여기 와서 뭐 휴대폰 찍는 사람이 없나 이래가지고 뭐 굉장히 여유롭게 이 사람들이 아주 자체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잘하게 되는지 아주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모짜리를 만들고 모짜리 위에 지금 부직포를 덮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부직포가 추워가지고 덮는데요. 비닐하우스 모짜리라든가 이제 4월달에 춥기 때문에 덮는데 여기서는 춥기 때문에 덮는 것이 아니라 야생동물로부터 좀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이런 부직포를 덮어야 됩니다. 안 되면, 이거 안 덮으면 막 새들이 다 쫓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들개들이 와서 막 다 짓밟아 놓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덮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모짜리가, 한국형 모짜리죠. 완전. 한국에서 보는 것하고 아주 친숙하죠. 세네갈에서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하라 사막에서 정말 이렇게 한국형으로 지어서 아주 대성공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초빙해서 정말 대행사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소수의 사람만 모여서 지금 이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만 모여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요. 이제 학생들을 위주로 이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돈 벌러 대도시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마을은 나중에 죽게 된다. 그래서 이제 어린 학생들에게 이양기 모으는 방법을 가르쳐 주자. 그래서 이날은 어린 학생들 위주로 이양기 실습을 시켰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많이 응원해 주었고요. 그 이양은 잘 되었는데 이 이양 끝나고 저는 바로 4월 24일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막 금방 다시 세네갈로 오겠지 하면서 정말 몸만 빠져나왔거든요. 이게 국가 비상사태라서 사실 빠져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몸만 얼른 빠져나왔는데 어떻게 코로나가 진전이 되지 않고 계속 증가되다 보니까 이게 제가 한국에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 바람에 6개월 동안 본의 아니게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다시 세네갈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저녁에
찍었기 때문에 약간 좀 어두컴컴하게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저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세네갈을 떠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 과연 정말 이 벼들이 이 주민들만의 힘으로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제대로 된 수확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떠났습니다. 이 컴컴한 필드가 완전히 저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도 제가 우리 새마을위원회하고 계속 SNS로 교신을 하면서 상황을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라 해서 제가 이제 중요한 때마다 사진을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생육 상황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화면을 보시면 이 땅이 막 쩍쩍쩍 갈라져 있는 게 보이시죠? 거북등처럼. 물을 못 대가지고 전부 이렇게 가뭄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필드에 물을 못 대니까 다 이제 말라 죽어가는 거죠. 예. 그래도 이 주민들은 모여서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이렇게 논둑에 풀도 깎고요. 아주 막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보기는 좋았습니다. 예, 가면 갈수록 또 물을 못 대니까 이렇게 막 땅이 막 적적적 이렇게 막 갈라집니다. 이렇게 적적적 갈라집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예.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일한다고 저에게 이제 찍어가지고 단체 사진을 찍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밑에 발바닥을 보시면 이제 물이 한 개도 없습니다. 물이. 이래가 어떻게 벼가 크겠습니까? 굉장히 참 어떻게 뭐라고 표현을 못하네요. 이게 물을 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을 대려면 펌프를 돌려야 되는데 펌프를 돌리려면 전기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전기세를 낼 돈이 없으니까 펌프를 못 돌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셰프드 빌라지라고 마을의 어른이 자기가 큰 돈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기세를 내고 워터펌프를 돌려가지고 이제 드디어 우리 포장에 이렇게 물이 들어왔습니다. 물이 들어오니까 뭐 이렇게 벼가 죽어가던 벼가 이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생육이 아주 빠르게 지금 진전되고 있습니다. 사막에는 물만 되면 생장이 굉장히 빠릅니다. 한국보다 뭐 거의 한 3배 정도 빠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굉장히 생육이 좋죠. 생육이 좋으면서 여기 이 사람들이 이제 생물 농약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을 사람들이 농약 살 돈도 없고 비료 살 돈도 없기 때문에 제가 떠나오기 전에 농약 만드는 방법, 비료 만드는 방법,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제가 이제 전수를 하고 왔는데 이분들이 전부 따라서 하고 이렇게 지금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최고 분열기가 가까워 왔습니다. 벼생장이 아주 좋은 거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여기 지금 하늘 보이시죠? 하늘이 지금 완전히 모래 색깔로 거의 빨갛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하라 사막에 어떤 모래 폭풍이 서서히 불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필드의 벼가 이제 예쁘게 출수를 했습니다. 이 출수한 모습을 이게 누구 손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붙잡고 사진을 찍었는데 굉장히 예술 사진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또 귀한 손님 한 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이분이 한국에 계시는 세네갈 대사님입니다. 제가 대사님을 우리 새마을 재단으로 초청하여서 이양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이양기 실습까지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네갈 농업이 발전하려면 세네갈의 식량 자급자족을 달성하려면 반드시 이양기로 농사를 지어야 된다. 사람의 힘으로 농사를 짓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세네갈에서는 이양기를 사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많이 강조를 했죠. 아마 내년쯤에 세네갈에서 이양기를 대폭 구매할 그런 예정입니다. 제가 대통령실에 가서 계속 그런 관계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또 우리 이양기를 한 대라도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세네갈 우리 마을에 이 대형 기계 콤바인과 그레이더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세네갈 정부에서 우리 마을에 보내줬는데요. 사실 이렇게 우리 마을에 논둑이 파괴돼 가지고 그 논둑 보수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세네갈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했고 좀 도와달라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세네갈 정부에서 우리 마을을 도와서 논둑을 아주 튼튼하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은 제가 위에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막 심하게 부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공사를 아주 열심히 탄탄하게 잘 했습니다. 이분은 우리 새마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제 벼가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이 들판에 이제 새들이 많이 달려드니까 이제 방조망을 쳐달라 제가 요구를 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방조망을 치고
그 방조망을 쳤는 그런 인증사진을 이제 저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이렇게 방조망을 멋있게 쳤죠, 보면. 다시 이제 세네갈의 사막의 모래폭풍이라고 그러죠. 하마탄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불어닥칩니다. 이 모래폭풍이 불면 이 사하라 사막의 모래가 하늘로 번쩍 들려가지고 이렇게 세차게 막 몰아칩니다. 몰아치면은 사람이고 동물이고 전부 집이라든가 그 쉘터로 안전하게 피신을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사막의 모래가 전부 이 얼굴에 막 다닥다닥 박힙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래가 아니고 이게 막 수백 년 동안 이게 막 부딪히고 깎이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공기보다도 막 가벼운 그런 모래가 여기 얼굴을 팍팍 치면은 이 얼굴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들어가고 뇌 쪽으로 가면 이게 뇌수막염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지금 50밖에 안 됩니다. 50밖에 안 되는 이유가 이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환경 문제인 것 같아요. 아마 그 중에 이제 이 하마탄이 아닌가. 이 하마탄이 워낙 치니까 눈에 들어가고 하면 눈이 막 빨갛고 특히 야생동물들 보면 눈이 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눈이 빨갛습니다. 보면 야생동물도 평균 수명이 거의 절반 이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하마탄이죠. 여기 보면 엄청나게 지금 막 그 모래를 들어 올려 가지고 엄청나게 세차게 바람이 붑니다. 짧게는 1시간, 길게는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하늘이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숨어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난 뒤에는 피해가 막 굉장한데요. 여기가 우리 새마을 농기계 보급소인데 이 지붕이 그냥 다 파손되었습니다. 다 파손되고 지금 지붕이 다 파손되었고요. 막 이렇게 지붕장이 막 날아가지고 엉망입니다. 이 벽도 지금 부서졌고요. 그리고 또 막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마을이 전체가 이제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비가 많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사실은 사막에서는 비가 조금만 와도 하루에 5mm, 10mm만 와도 이렇게 물이 가득 고입니다. 우리는 사막 마을이기 때문에 벼가 1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많이 와봤자 200mm 이하입니다. 200mm 이하인데 그것도 2달 만에 다 내려요. 2달 만에 다 내리고 이때만 조심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의 모래폭풍 비가 오면 이게 주변에 심겨져 있던 벼들이 전부 다 쓰러집니다. 지금 이웃의 벼들이 다 쓰러지는 거 보이시죠? 물 속에 잠겨버리면 이 물 속에서 벼가 발화를 해가지고 수량성이 확 떨어지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됩니다. 다행히 근데 우리가 심었던 새마을 벼 필드는 피해가 아주 약합니다. 그러니까 잎이 하도 바람에 많이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부딪혀가지고 여기 지금 잎이 상처가 났습니다. 하얗게 지금 말라갖고 고사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필드에도 보면 넘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도복된 건 하나도 없고 잎만 이렇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우리는 최소화했다. 전혀 진짜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정말로 잘 지었다라고 이제 가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할 때가 되면 새 피해가 굉장히 심한데요. 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쳐가지고 여기서 이제 펄럭이는 물체를 이렇게 답니다. 그러면 이게 펄렁펄렁 거리면서 새를 쫓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애들을 동원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새를 쫓는 그런 애들이 다니면서 막 새를 쫓고 있습니다. 시끄럽게 하면서. 이때 이제 제가 떠나기 전에 수박을 심어 놓고 왔습니다. 수박을 심으면서 이제 한국의 수박 두줄기 재배법이라고 있습니다. 한 줄기, 두 줄기만 재배하는 거죠. 수박은 놔두면 줄기가 막 10개, 15개 계속 번집니다. 그래서 그 한 포기에서 수박이 막 10개씩 달리면 이 수박 자체의 그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가지고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재배하지 말고 이 한 포기에서 수박을 두 개만 달게 하면 아주 크고 양질의 수박을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박 두줄기 재배법을 거기서 지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아주 큰 수박이 이렇게 달렸죠. 수박이 이렇게 아주 크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 내용물도 충실하고요. 얘들이 지금 수박을 수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주 얘들이 제가 떠난 뒤에 이 수박을 아주 맛있게 먹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심어놓고 저는 하나도 먹지도 못했습니다. 네, 우리 지금 벼 포장입니다. 지금 아주 생육이 양호하죠. 양호하고 저희들이 새를 쫓기 위해 가지고 한국에서 가져온 곰돌이 반짝이가 있습니다. 이걸 달아가지고 그 새의 그 눈에 반짝반짝하면 새가 이제 기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주기 위해 가지고 군데군데 이제 곰돌이 반짝이를 이렇게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생육 상황이 아주 양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확기가 돼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전체 모여가지고 수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20헥타르가 지금 20헥타만 심고 왔는데요.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김서방논, 이서방논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논을 먼저 수확할 것인지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 수확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수량이. 예, 드디어 이제 수확을 하죠. 수확을 하고 나면 이제 탈곡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탈곡기가 있습니다. 이 탈곡기도 이제 공짜로 사용은 못하고 이 탈곡기를 사용할 때마다 돈을 내야 됩니다. 뭐 비싸지는 않아요. 한 1,000원 정도만 내면 되는데 이 1,000원도 없는 농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1,000원을 낼 수 있는 농가들은 여기 와서 이제 탈곡을 하는 거죠. 쉽게. 근데 만약에 1,000원을 내지 못하는 농가는 여기 뭐 도나무깡을 이용해 가지고 얘들이 이제 가족들이 전부 가족 노동으로 여기다가 때려서 이렇게 알곡을 털어내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총 수량은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헥타르당 약 6.5톤을 보았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목표한 게 10톤이었는데 10톤까지는 못하고요. 조금 낮았는데 주변 인근에 이제 세네갈이 보통 평균 수량이 4톤인데 4톤보다는 아주 많이 지금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희망적인 생산이었다. 만약에 제가 있었으면 이거보다 조금 더 끌어올렸을 텐데 조금 스트레스를 좀 받아가지고 좀 수량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떨어진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수확 기간이 한 달 정도로 길었어요. 한 달 동안 길었다는 거는 그 수확하면서 새인태 아주 많이 쫓기고 그 다음에 또 그 쥐가 많습니다. 쥐가 또 많이 뜯어먹고 이래가지고 새하가 쥐가 뜯어먹은 것만 해도 약 한 2톤에서 3톤 정도는 됩니다. 수확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게 수확을 하루나 이틀 만에 다 해버리면 새나 이제 쥐 같은 게 먹을 찬스가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빨리 수확 기간을 단축시켜서 수확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네갈에서는 전부 손으로 수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루 만에 다 수확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수확을 끝내고 다시 또 이게 우리가 가진 104헥타르에 로타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여기 파종을 하고 지금 벼가 아주 무럭무럭 잘 크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 정말 104헥타르의 그 황금 들녘을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게 104헥타르가 황금 들녘으로 막 번쩍이는 거는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봤을 겁니다. 거의 한국으로 치면 한 30만 평이 넘죠. 여기 아침에 이제 동역에서 해가 뜰 때, 혹은 저녁에 이제 해가 질 때, 이 포장을 한번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제가 멋진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